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지난달 광주에 있는 결혼식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의 일부 시민들도 당시 결혼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확진자가 있던 결혼식장을 방문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며 광양시도 동선이 겹친 시민 2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여수시는 광주 지역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치는 경우는 없지만 결혼식장에 방문한 시민 10여 명이 검사를 희망해 진단검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검사와 방역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리자 광주에 도움을 받았던 대구시가 병상 나눔을 제안해왔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광주 50번째와 75번째 확진자가 나온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SKJ 병원입니다. 환자와 종사자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체 채취를 소재지인 광주 북구 보건소가 아니라 서구보건소에서 맡았습니다. 한울 요양원과 광주 사랑교회 등 북구에서 발생하는 확진자가 워낙 많아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인근 서구보건소 공무원들까지 나선 겁니다. 서구보건소에서 저희 북구가 지금 여기저기 많잖아요. 커버할 데가 너무 많아서 요청을 했어요. 접촉자와 의심자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건수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하던 때는 하루 평균 50-60개이던 검체 숫자가 요즘은 10배가 늘어 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보건 업무 경험이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라고 하는 게 사람 숫자만 늘려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만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 자체적으로 간호 인력이나 보건 교육을 받은 인력을 최대한 충원해서 우선 진행하기로 했고요. 늘어나는 환자에 광주 지역에 확보된 병상 수도 한계 상황에 금방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압병상 64개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병상은 17개 정도로 지금 추세대로라면 하루 이틀이면 모두 찰 수 있습니다. 여유 병상이 17, 19? 저 숫자는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신규 환자에 비해서 병상이 상당히 아슬아슬한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광주가 병상 연대를 해줬던 대구시장이 대구에 병상을 제공하겠다고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구에 한 200개 이상의 병상이 있으니까 병상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지역민들과 녹초가 된 의료진들은 광주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 누그러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도가 광주시의 공중보건의와 병상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에 공중보건의 5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시의 강진의료원 14개 병상과 순천의료원 4개 병상 등 모두 20개 병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최소화를 위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이번 특별 지시사항은 확진자 발생 지역 방문 자제, 마스크 착용 생활화, 방문 판매, 소규모 모임 자제, 2m 이상 거리 두기 등입니다. 전남도의 이번 특별 지시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대전, 충청권에 이어 전북, 광주까지 코로나19 발생이 잇따르면서 지역 감염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선 7기 전반기를 짚어보는 순서, 오늘은 여수시의 행정을 살펴봅니다. 여수시는 오랜 수건 사업들이 궤도에 오르면서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 행정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과 평가들도 많았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권오봉 시장은 지역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시정의 기틀을 마련한 것을 민선 7기 2년의 첫 번째 성과로 꼽았습니다.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35년 여수 도시 기본 계획
또 같은 시기에 마련을 했고요. 1,300만 관광객이 5년 연속 이어진 가운데 지난달에는 여수 관광의 새로운 기폭제인 경도 개발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섬 박람회 유치 계획 등을 구체화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이끌 콘텐츠 발굴에 시동을 건 여수시는 남은 2년 동안 당사국 총회 유치 등 3대 핵심 사업의 완성, 정주 여건 개선, 박람회장의 전략적 사후 활용 등에 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반기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이 높은 이런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행정력을 더 모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둘러싼 늑장 대처와 위탁 운영자가 1년여 만에 바뀌게 된 노인 요양병원 사태에서는 행정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고 만흥 매립장, 수산물 특화 시장 문제에 대한 주민과 상인들의 불신, 불만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제기된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합의점과 대안을 찾기보다 비판을 피하는 데 급급했다는 시민단체의 평가.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과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이 민선 7기 전반기 막바지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실제 소통이 여수시의 변화된 정책과 사업으로 입안되기 위해서는 시장 중심의, 공무원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바닥의 민심을 이어받아서 민선 7기 남은 2년, 본청사 별관 증축과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 같은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수시가 어떤 방식으로 시민사회, 의회와 합의점을 찾아나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만 일원이 국내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흥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설과 함께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 등 드론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만 간척진의 4만 9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고흥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설 사업 현장. 국내 드론 기업들의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게 될 중소벤처기업부의 센터 건설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반 토목 공사는 모두 마무리됐고 최근 건축 공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한 23% 정도 될 겁니다. 23% 정도 내년 6월까지 준공 목표로 지금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기반으로 드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준비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드론을 5G 기술에 적용해 농업 분야에 상용화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센터도 이곳 고흥만에 유치했습니다. 계획대로면 내년 말 운영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최근에는 국토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고흥만 일원 22km 공역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드론 서비스 모델의 상용화를 위한 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등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드론의 신규 주파수 대역을 적용할 수 있고 성능 개선 등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할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 대한 전망도 밝습니다. 빠르면 오는 10월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염원으로 하는 지역 내 우수한 드론 기업과 관련 연구기관 유치에 더욱 박차가 가해지고 동력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호와 누리호 시험 발사체 성공 발사로 명실공히 국내 우주항공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한 고흥군. 이제는 4차 산업의 핵심 국내 드론 산업의 허브로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자치단체가 버스 회사를 인수해 운영하는 버스 공영제가 신안군에서 전면 시행된 지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버스 공영제는 다른 자치단체가 벤치마킹을 하는 등 성공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버스터미널 1번 개찰구의 신안군 안자도로 출발하는 버스가 진입합니다. 목포 나들이에 나선 섬 주민들이 줄지어 오르고 안전을 확인한 뒤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45인승 버스는 승객들의 짐을 실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고 내부도 쾌적해 섬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편리하죠. 버스는 민간 회사가 아닌 신안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버스. 신안군 공영버스는 지난 2007년 임자도에 첫 도입됐고 지난 2013년 5월까지 신안군 14개 읍면 도서 지역에서 전면 시행됐습니다. 민간 버스회사 인수 비용으로 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버스 노선과 시간 조정, 운전기사 고용 등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영버스 협의회가 구성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집행과 정산 등 행정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영제 하다 보니까 지자체 운영하다 보니까 버스도 여러 대 투입돼 가지고 시간대로 뭐 목포나 이런 데를 출입할 수 있고 또 관내에서도 뭐 시간대로 교통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전면 시행 7년째를 맞으면서 통계로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영제 시행 전 33개 버스 노선은 117개로 늘었고 22대에 불과했던 버스도 68대로 이용객은 67만여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버스 기사의 고용이 안정되면서 주민들의 안전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아서 착착해 주니까 뭐 그런 거는 별로 좋다. 예, 신경을 안 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버스 공영제는 올해 강원도 정선군이 도입해 시행하는 등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양 지역의 기업들이 올해 3분기 체감 경기가 지난 IMF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가 관내 1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34.6으로 61이었던 지난 IMF 때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내수, 수출 부진과 철강 수요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기업들은 금융 세제 지원과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여수 화태 백야 구간의 연도교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어제 화태 백야 구간 연도교 건설 사업에 입찰 자격 사전 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1월 실시 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태 백야 구간 연도교 건설 사업에는 사업비 4,800억여 원이 투입되며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됩니다. 순천시가 어제 오는 6일자로 하반기 대규모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허희순 문화관광국장과 최근묵 의회 사무국장 등 국장급 6명을 포함해 82명이 승진하고 316명이 전보됐습니다. 순천시는 민선 7기 반환점을 도는 시기인 이번 인사는 국장급은 조직의 안정에 중점을 뒀으며 젊은 과장들을 전면 배치해 후반기 생태경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국가정원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순환 시내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달부터 국가정원과 아랫장, 순천역을 순환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하루 17회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200번 시내버스는 국가정원 방문객들이 아랫장을 방문해 먹거리를 쉽게 접하고 순천역과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교통 편익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극복 시민 수기를 공모합니다. 순천시는 발간 예정인 코로나19 대응백서에 가정과 직장, 현장 등 생활 현장에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한 시민들의 수기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공모 내용으로는 현장 종사자 체험 사례와 나눔과 배려의 시민 협력 사례 등으로 참여 희망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순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지역의 학생들에게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순천 왕지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144명은 어제 대구 동일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손편지를 작성했습니다. 두 학교는 지난 2014년 자매 결연을 맺은 이후 꾸준히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7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어제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장의 이상우 의원, 기획행정위원장의 김행기 의원, 환경복지위원장의 정현주 의원, 해양도시건설위원장의 나현수 의원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의회는 오는 15일 집행부로부터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먼지가 맴돌면서 약간 뿌옇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름 사이로 해가 비추고 있는데요. 반면 남쪽에서는 장맛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미 비구름이 들어와 제주도와 목포, 광주 등지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낮 동안에 남부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래도 비의 지속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녁 무렵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과 경기 영서 지방에는 곳에 따라 요란한 소나기도 내릴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